여러분, 건강식의 대표 주자, 이 닭고기가요, 오히려 사망 위험이랑 특정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면 솔직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즐겨 찾던 그 닭고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이야기, 오늘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보통 뭐 닭가슴살 다이어트나 근육 만들 때 좋다 그러고 예, 또 백색육이니까 붉은 고기보다는 건강하겠지? 이런 생각에 강하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런 생각에 어쩌면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나 뭐 검증 안 된 정보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늘 이야기의 근거는요, 그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라든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지침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발표 같은 아주 공신력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중요하죠. 이걸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 국제 학술지 뉴트리언스에 실렸다는 이탈리아 연구 말이죠. 아, 네. 그 이탈리아 남부 주민들 대상으로 한 거요. 한 4,900명 정도? 네, 맞습니다. 마이콜 및 뉴트리헵 코호트 연구인데요. 꽤 오래 했어요.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입니다. 19년이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다들 주목하는 건가요? 결과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닭고기를 300g 이상 먹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이 그룹이 100g 미만으로 먹는 그룹에 비해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7%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7%요? 네, 위험비 HR로 따지면 1.27 정도 되는 거죠. 와, 27%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이게 그냥 전체 사망률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특정 질병이랑 더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특히 위장간암, 그러니까 뭐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계통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서 좀 더 두드러진 연관성이 보였어요. 아, 위장관암이요? 네, 주간 닭고기 섭취량이 300g 넘는 그룹은 100g 미만 그룹보다 위장간암 사망에 대한 특정 위험비 SHR, 그러니까 2.27로 나왔습니다. 2.27이요. 네, 그러니까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의미죠. 2배 이상이요? 이야. 정말 충격적인데요. 혹시 뭐 남녀 차이 같은 건 없었나요? 흥미롭게도 남성에게서 이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어요. 아, 남성에게서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위장간암 사망 위험비 SHR가 2.6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닭고기를 많이 먹는 거랑 위장간암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 거죠. 와, 이 결과만 딱 들으면 당장 식단에서 닭고기 빼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항상 좀 신중해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이 연구에 뭐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비판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관찰 연구라는 그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관찰 연구요? 네, 관찰 연구는 뭐냐면 닭고기 섭취량이랑 사망률이나 암 발병률 사이에 그냥 통계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걸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닭고기 섭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이나 암을 유발했다. 이런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닭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우연히 뭐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사망 위험이 높았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덜 한다거나 뭐 담배를 더 피운다거나 술을 더 마신다거나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 다른 변수들을 우리가 교란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진들이 통계적으로 일부 변수를 보정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모든 잠재적인 교란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한계점이 식당 정보를 수집한 방식이에요. 19년이라는 긴 추적 기간 동안에요. 연구 시작 시점 딱 한 번 실시한 식품 섭취 빈도 설문조사 FFQ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네. 19년 전에 딱 한 번 조사한 걸로 계속 판단했다고요? 네, 아니, 그 사이에 식습관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 텐데요? 와, 그건 진짜 좀 큰 약점인데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식단은 당연히 변하잖아요. 네.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게다가 닭고기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는지, 예를 들어
튀겨 먹었나, 구워 먹었나, 삶아 먹었나? 아, 조리 방식. 네. 그리고 가공된 닭고기 제품 있잖아요. 너겟이나 소시지 같은 거. 그런 걸 먹었는지 여부라던가 아니면 신체 활동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같은 아주 중요한 세부 정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튀김닭이랑 삶은 닭은 완전 다를 텐데요. 그렇죠.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진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네요. 심지어 이 연구 실린 학술지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일부 과학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연구가 실린 뉴트리언츠 저널이랑 그 출판사인 MDPI의 동료 심사 과정이라든지 출판 기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뉴트리언츠는 정식 학술지는 맞습니다만 이런 배경 정보도 결과를 해석할 때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이 이탈리아 연구 결과는 닭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특정 건강 문제랑 관련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신호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맞습니다. 이걸 근거로 야, 닭고기 해롭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맞아요. 섣부른 결론은 절대 금물이고요.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닭고기 그 자체보다는요. 조리 방식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네. 이 부분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연구 한계점 얘기할 때도 조리 방식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 관리 지침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식약처 지침서를 보면요.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특정 물질에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울 때 그 검게 타거나 그을린 부분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줄여서 HCAS라고 부르는 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S.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HCAS는요,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인체의 발암 추정 물질 그룹 2A 또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 그룹 2B로 분류하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발암물질이요. 네, 동물 실험에서는 이 HCAS가 간, 위장, 대장, 유방 같은 다양한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 고기 탈 때 나오는 그 안 좋은 물질이 바로 저런 거였군요. 어휴. 그럼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해야 저런 게 많이 생겨요? 연구에 따르면요, 식품 내부 온도가 섭씨 80도에서 95도로 올라갈 때 HCAS 함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조리할수록 HCAS가 더 많이 생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럼 닭고기를 좀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조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HCAS 생성을 줄이려면요, 튀김이나 직화구이보다는 끓이거나 찌는 방식이 더 낫겠죠. 아, 끓이거나 찌는 거요. 네, 예를 들면 백숙이라든지 찜닭 아니면 닭곰탕 같은 요리들 있잖아요. 네네. 물론 가끔 먹는 치킨이나 닭꼬치를 완전히 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평소에 닭고기를 자주 드신다면 조리 방식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건강 생각해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데 그 위에 바싹 구운 닭고기를 올렸다면 마냥 건강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이 조리법까지 생각하는 디테일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닭 자체의 질병 문제도 좀 언급되던데 이건 뭔가요? 가금류 백혈병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조류백혈병, 에이비언 류코지스라고도 부르는 병인데요. 이건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닭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종양 질병입니다. 네. 가장 흔한 형태가 림포종, 림포이드 류코시스인데 이게 간이나 비장 같은 내부 장기의 종양을 만들어요. 아, 닭한테 생기는 암 같은 거군요. 이게 혹시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 닭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건가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 보면요. 이 가금류 백혈병 바이러스가 닭고기 섭취를 통해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이 질병은 주로 닭의 건강 문제, 그리고 양계 산업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농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감염된 닭을 찾아내서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질병 자체를 사람의 암 위험과 직접 연결짓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닭의 질병이 사람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 점 명확히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닭고기를 다른 고기들이랑 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IARC 발표는 뭐 육류 섭취와 암 위험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죠. 몇 년 전에 IARC가 가공육, 그러니까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거요. 네네. 이걸 1군 발암물질 그룹 1으로 분류해서 엄청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맞아요.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건 담배나 석연, 술처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아주 충분하다. 이럴 때 해당되는 겁니다. 가공육이 담배랑 같은 등급이라니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럼 붉은 고기는 어떻게 분류됐었죠?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거요. 이건 2A군 발암 추정 물질 그룹 2A로 분류했습니다. EA군요. 네, 2A군은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 증거가 충분한데 사람에게서는 아직 제한적인 증거만 있는 경우를 말해요. 주로 대장암과의 연관성이 많이 지적됐었죠. 그렇다면 닭고기는요? 닭고기도 고기인데 IRC 분류에는 포함이 안 됐나요? 현재까지 IRC는 닭고기, 즉 가금류 자체를 1군이나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게 의미하는 건 닭고기 섭취와 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만큼 아직 명확하거나 일관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 그럼 일단 IRC 기준으로는 닭고기가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리 방식의 중요성이 또 나옵니다. 아, 또 조리 방식이군요. 네, IRC가 가공육이랑 붉은 고기를 발암 위험과 연결지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기는 HCHS 그리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SS 같은 물질들 때문이에요. 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HCHS는 닭고기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도 똑같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닭고기 자체는 아직 발암물질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발암 추정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런 거네요. 와, 참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음식을 둘러싼 건강 정도라는 게 이렇게 여러 측면을 다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건강식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닭고기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와 정보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특정 코호트 연구에서는 주 300g 이상 닭고기를 먹으면 전체 사망률이나 위장관 암 사망률 증가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였고, 특히 남성에게서 그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확인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연구가 관찰 연구라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 식단의 다른 생활 습관이나 조리 방식 같은 중요한 변수들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는 그런 한계점도 저희가 명확히 짚어봤습니다. 네. 또 닭고기 자체보다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발암 추정 물질 HCAS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닭의 질병인 가금류 백혈병은 현재로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 음식 하나를 이건 무조건 좋아 또는 이건 무조건 나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음식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살펴보고 또 그 정보가 가진 한계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닭고기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연구 결과 하나만 보고 닭고기 이제 절대 안 먹어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특정 식재료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맞추고 균형. 네, 건강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고 또 꾸준히 운동하는 것 같은 생활 습관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닭고기, 오늘부터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